교전이 있으신 분들은 요 교리도 나오는 쪽을 펼쳐주시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킨테스 쪽으로 산책을 가는데 아침 햇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햇살 중에 처음 보는 햇살이죠. 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요. 근데 오늘따라 정말 그 햇살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 옆에 또 철쭉이 막 이제 거의 한 7, 80% 핀 것 같아요. 그 아침 햇살과 5월의 그 햇살과 그 철쭉 꽃이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서 낙원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즉 여기가 낙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이 아픈 사람, 또 몸이 많이 아픈 사람에게는 지금 이렇게 똑같이 아름다운 낙원도 낙원으로 받아들일 여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낙원이 뭐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것이죠. 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낙원도 됐다, 지옥도 됐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옥도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펄펄 끓는 열탕 지옥도 있고 뭐 도산 지옥도 있고 그러는데, 그 죽어서 가는 그런 세계도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미 그런 지옥의 경험들을 다 한두 번씩 다 겪었을 겁니다. 내가 그 여름날에 바닷가에서 그 모래로 막 성도 짓고 집도 짓고 다 많이 그랬었죠. 또 어렸을 때 막 그 뭐 두꺼봐 하고 모래 장난 많이 했는데, 막 그 만들 때는 그냥 그 저 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엄청 막 정성 들여서 그렇게 만들다가 갑자기 이제 저녁 때, 옛날에는 뭐 시계도 없고 그런데 저녁에 이제 엄마가 이름 부르면서 밥 먹으라 하고 오면 그렇게 정성 들여 쌓았던 모래성 그거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요? 그냥 놔두고 가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다 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그냥 모래성을 쌓고 무너진 사랑탑도 뭐 쌓았네 맞네 하는데, 죽을 때 부르면 뭐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해요. 꿈에서는 엄청 실감나지 않습니까? 꿈에서는 그냥 좋은 일이라면 깨어나지 않기를 꿈에서도 바래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깨어나고 보면 여전히 뭐 자기 침대 위입니다. 그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아이고 죽었구나 했는데, 벼랑 끝에서 백척간두 진일보 했는데, 백척간두 뭐 그냥 그 장대가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서 한 발 내밀라고 하면 그 떨어지라는 소리잖아요. 이 옥상 아파트 뭐 옥상에서 떨어져 한 발 내디디라면 내딛겠어요? 꿈에서도 그런 상황에 절벽에서 마당 떨어져서 떨어졌는데 아이고 죽었구나 했는데, 일어나 보면 어때요? 어디예요?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일어나 보면 맨날 침대 위에요.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순간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깨달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구나. 여기서 깨달으면은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못 깨달으신 분은 이제 의도로 연말을 한번 해보시면 그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 하셨을까? 백척간두 진일보.
자, 오늘은 이 몸으로 풀어보는 교리도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대각기도절 때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이 교리도가 거북이인가 사람인가? 뭐 거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본 사람은 뭐 지금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아마 이 교리도를 사람으로 보고 푼 사람은 아마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교리도를 거북이라고 보면 우리 교리도 요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등에 해당되겠죠. 거북이 등. 근데 사람으로 보면 등이 아니고 이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북이로 본다는 것은 이 음양으로 따지면 양적인 면에서 보는 것이고 거북이 등을 본 것이니까 사람으로 보면 이 앞쪽 음쪽인 거죠. 사람으로 보면 등이 아니고 요 배라고 생각하면 이 교리도가 쉽게 외워집니다. 우리 자기 몸에 이 내장하고 얼굴 내장 이 몸으로 비유하면 교리도 뭐 다르게 더 생각 안 해도 내 몸이 다 교리도네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에도 엄청 재미가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 거북이로 보면 그냥 이 4대 강령이 내 발에 불과하지만 사람으로 보면 요 앞발은 손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니까 이 정각정행 지음부는 요 양손이 되고 불법 활용 무아 본공은 양발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제 이 이론상은 뭐 거북이로 보든 사람으로 보든 다 얼굴입니다. 얼굴 머리라고 해도 되고 얼굴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얼굴이란 말은 뭐 얼의 굴이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왜 요거를 얼굴이라고 했을까? 이름을 정할 때 그래서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 이 눈이 있죠. 눈, 귀, 코, 입. 아니, 비설, 신의 중에 아니, 비설이 여기에 있어요. 이목구비라고 하죠. 육아에서는 이목구비, 이목구비. 그래서 이목구비 성리대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목구비에 성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 비설, 신은 이제 사실은 피부를 말합니다. 피부니까 요 피부 감각. 이 피부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니까 얼굴에도 감각이 있고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몸에 다 있지만 얼굴의 감각이 상당히 예민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촉각도 얼굴에 들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의 비설 시인의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또 얼굴에 육군이 다 들어 있다고 자선법에도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뇌 생각하고 이런 것은 다 뇌의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바로 안이비설 신의의 의근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이 눈과 귀는 어떤 작용을 합니까? 이 위치가 사실은 절묘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겠지만 눈하고 귀가 눈이 여기 밑에 만약 입자리에 눈이 있고 입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 안 해봤지만 이상하겠죠. 그럼 밥 먹을 때도 위로 해야 되니까 볼 때도 밑에서 봐야 되고 근데 눈과 귀가 위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눈이라는 것은 뭐예요? 뭘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건 단지 보는 것만 보고 알아차리는 거죠. 단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귀도 소리를 들어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 보고 알아차리고 듣고 알아차리려면 어디하고 연관이 되겠어요?
우리 뇌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눈하고 귀는 뇌하고 가깝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지 않나요?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실제로 그래요. 인지작용을 한다는 것만. 인지작용을 하는 게 눈, 귀요. 그래서 이목구비 중에서도 이목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남의 이목을 사람들이 꺼린다. 이목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목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도 다 이목에 관한 얘기지. 자, 코는 어때요? 숨을 쉬고, 코는 냄새를 맡는 기관이지만 또 하나의 기능은 뭐예요? 코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니까 우리 생명활동,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는 눈과 귀보다 코가 더 중요하죠. 숨을 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코가 우리 딱 얼굴 중에서 딱 가운데에 있습니다. 중앙토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코가 제일 높아요. 높은 걸로 따지면 코가 제일 높아. 위에 있는 걸 생각하면 눈이 제일 위에 있지만 코가 제일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는 생명 유지의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도 마찬가지죠. 자, 코에 숨이 들어오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돼서 폐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입은 어떻게 돼요? 입도 뭘 먹으면 여기 내려가서 우리 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데 필요한 게 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은 이제 하나인데 역할은 두 가지죠. 먹는 역할도 하고 말도 하잖아요. 입으로 말도 해. 그래서 그렇구나. 요 눈과 귀는 뇌로 연결해서 알아차리는 인지작용을 하는 것이고, 코와 입은 요게 요 내장으로 이렇게 위장으로 해서 요 대장 소장으로 해갖고요, 요 내장 우리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기관이 바로 이 코와 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촉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이 촉각이에요. 그리고 생각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뇌에서 다 뇌의 작용이죠. 근본이죠. 그 중에서 이렇게 얼굴에 이런 오묘한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 이 일원상으로 이제 얼굴을 해당되는 부분이 일원상이잖아요. 그러면 일원상이니까 이 우주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주도 이 일원상이 진리당체의 사진이기 때문에 이 일원상이 그냥 동그라미 텅 비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우주도 사람이 눈, 귀, 코, 입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듣고 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말하고 촉각을 느끼고 뭘 알아차리고 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듯이 우주도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도 얼굴이 다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주도 똑같이 이 우주 만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그럼 뭐 우주가 뭔 그런 기능을 하겠어 그런다 그러지만 한번 제가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요요작용이란 말 들어보셨죠? 요요작용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요요작용이 뭐예요? 내가 살을 빼고 싶은데 살을 힘들게 뺀단 말이에요. 뭐 약이든 뭐든 운동이든 해가지고 빼면 10kg를 빼면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몇 개월 지나면 그냥 유지를 하면 다행이지만 보통 몸 스스로 살을 빼면 이거 위기 상황이구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 요요작용이 생기면 10kg 빼면 12kg 찝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상황 당해도 내가 몸은 뭐 예쁘고 밉고 이런 거를 안 따지잖아요. 자기가 생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내 이 몸의 주인이 보니까 나하고 내 뜻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살을 이렇게 빼버리면 자도 생존의 위협이 되겠구나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알아차려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몸에 뭔 이상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염증. 그래서 이 양방에서는
다른 거 안 따져요.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 수술하고 나면. 그래서 염증 수치 낮추는 게 최고 목표예요. 염증 수치만 낮아지면 그냥 바로 퇴원하라고 그래. 근데 염증 수치가 높으면 절대 퇴원 안 시킵니다. 그래서 염증이라는 게 어떤 이제 상처가 생기면 혈액이 돌다가 바깥에서 균이 침입을 하면 혈액에 있던 이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서로 싸워가지고 생긴 그 죽은 것들이 염증으로 이제 고름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또 하나의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균이 들어와서 싸우다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도 않은데도 염증이 계속 있을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이 자기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야,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내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뇌하고 심장이잖아요. 뇌하고 심장이 맺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의학적으로는 이 뇌사도 있지만 뇌는 죽어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아직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야지 실제로 이제 죽은 걸로 사망으로 인정하죠. 뇌사 판정은 받아도 심장 뛰고 있으면 우리가 죽었다고 안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몸은 무조건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뇌하고 심장을 지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넘어지게 생겨서 되면 심장하고 뇌가 이게 머리가 부딪힌다든지 심장에 이상이, 내장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회복 불능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어깨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낙법이라고 하는 그 동작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이 저절로 그렇게 그 동작을 취해요. 그래서 다치면 이 손발이 부러져요. 그래서 손발이 부러지는 게 큰일이지만 몸 자체에서는 그래도 내장을 다치는 것보다는 내장이 파열되면 죽어버리니까 손발이 이 뼈가 부러지게 하도록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길 때 이 세균으로 생기지 않은 염증은 이걸 놔두면은 이 심장이나 내장 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 팔에 어깨에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쪽에 염증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이제 그게 통증이에요. 염증 생기면 통증이 되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손발에 이 생겨지는 이 통증이 굉장히 이 강도가 셉니다. 그래야 이게 아프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치료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몸이 분명히 알아차리는 기능이 있죠. 이게 몸 자체도 아무것 이게 멍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자기도 모르게 뇌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놀라운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몸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통틀어서 이 안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것이 있다. 이렇게 요즘 이제 과학에서는 종교 아닌 데서는 그것을 something great라고 그래요. 어떤 위대한 것, 어떤 위대한 것이 있어서 내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살려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대종사님은 은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 은이 저 하늘과 땅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고, 부모가 있어서 이 몸을 받은 것이고, 동포의 산업공상에 도움과 공급이 있어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고, 법률에 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게 나와 남을 구별하는 그 기준도 되고, 또 육체와 정신을 연결하는 그 도구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누구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그 사람 뭐 몸통은 어떻게 생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렇게 얘기해봐야 무슨 말하는 거야. 다 이거 몸통 뭐 얘기해봐야 안 되고, 그나마 말로 할 때는 얼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얘기할 때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제 예쁘냐 미흡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무조건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 뭐 하면 예쁘냐 밉냐 하고 물어봐요.
어떻게 어떤 게 예쁘고 어떤 게 미운 그것도 없이 무조건 예뻐 미워 그렇게 얘기하죠. 얼굴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단지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사실은 얼이 들어있는 굴이니까 얼이 이게 꽉 차야죠. 그 얼간이가 되면 안 되죠. 얼이 나간 사람은 얼간이라고도 하고 얼이 빠졌냐 이거 너 먹을 때 먹으면 야 얼 빠진 놈이라고 하잖아요. 얼이에요 얼. 자, 그래서 이런 상이 바로 그 얼굴이고 나를 미루어 보면 아 얼굴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우주 전체로 보면 이 이론상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그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 전쟁이 생기면 남자들이 많이 이제 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여자는 많고 남자는 부족해요. 그러면 이게 안 되겠죠. 그러면 희한하게도 전쟁 후가 되면 그렇게 아이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임신이 잘 된다는 거죠. 저절로. 그냥 그래서 많이 낳게 해요. 근데 이제 평온한 세대가 되면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 그러면 아, 이 자연이 아, 이거 안 되겠네. 조금 줄여야겠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임신이 잘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지구에도 자연 현상에도 그렇게 스스로 조절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굴이 있어서 아까 눈, 귀, 코, 입, 몸, 마음으로 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알아차리듯이 우주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굴 얘기는 이제 했고, 그래서 우리 교당 회보 이 표시에도 이런 쌍이 단지 동그랗고 아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안에 요 안에 이렇게 그림이 이 몸에 요 모습이 사방팔방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수행문을 봅시다. 자, 우리 몸통을 보면 자, 이 교리도의 왼쪽 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으로 보면 이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수행문에 해당되겠죠. 여기 보면 진공묘의 수행문이라고 한 게 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으로 보면 왼쪽에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보는 입장이 아니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이 왼쪽이잖아요. 이제 교도님들이 보실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지만 저 기준으로 보면 이쪽이 왼쪽이죠. 이쪽 뇌가 좌뇌고 이쪽 뇌가 우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막은 진공묘의 수행문이라고 한 쪽에 보면 사막 8조 무시선 무처선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통 안에 이 몸통 안에 요 사막 8조 무시선 무처선이 요 이 인맥 요 좌측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왜 사막이 그러면 왼쪽에 들어있는 장기가 뭡니까? 우리 기준 몸통을 보면 폐가 있어요. 기관지가 이제 이렇게 있고 폐가 있죠. 큰 장기로는. 그리고 심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심장과 폐는 심폐기능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 숨을 쉬고 혈액을 운반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호흡기내과죠. 호흡기내과. 양방으로 가면 호흡기 내과 중에서도 호흡에 관한 것은 심폐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테스트 할 때도 심폐기능 테스트 하잖아요. 막 불고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폐는 좌우에 다 있어요.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심장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데 딱 왼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른쪽에도 조금 이게 붙어 이쪽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다 이쪽에 들어있다고. 심장. 그래서 이 심장은 왜 심장을 마음 심자 심장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간장 뭐 대장, 소장, 뭐 비장, 위장 다 있는데 이 심장은 마음은 요 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하고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왼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심장이 엔진이잖아요, 엔진. 자동차의 이 생명은 엔진이 좋아야죠.
만년필의 생명은 뭡니까? 만년필의 생명은 만년필의 생명은 촉에 있죠. 촉이. 그 옛날 우리 만년필 쓰신 분들 다 알잖아요. 만년필의 생명은 촉에 있고 자동차의 핵은 심장에 있고 엔진에 있고 우리 몸의 이 핵은 요 심장에 있다. 심장이 멈추면 뭐 죽는 거죠. 심장이 왜 중요해요? 이것이 혈액을 펌프질을 해가지고 혈액을 우리 몸에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 공급이 안 되면 그 장기가 이제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심장이 이제 뇌에 우리 이 30%를 뇌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뇌 보면 이 사진 찍어 보면 뭐 나뭇잎 같이 막 가지 끝까지 쭉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이 피가 거기까지 못 가게 사진 찍어 보면 거기까지 못 가게 되면 이제 막히면 경색이고 그것이 터지면 출혈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기관이 좌우로 대칭으로 돼 있죠. 왼쪽 뇌가 이상이 생기면 오른쪽이 이제 못 쓰게 되고 오른쪽 뇌에 경색이나 출혈이 오면 왼쪽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요게 심장은 어때요? 오늘 하루 좀 쉬어야겠다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저 사람들 자니까 나도 심장 잠 좀 자야겠다 하고 잠 자나요? 심장은 정말 제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하루도 그리고 24시간 주야장창 그냥 주야장창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우리 몸에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정말 심장이한테 고맙다고 그래야겠죠. 한번 고맙다고 해주세요. 자기 심장한테. 심장아 고맙다. 그래서 심장은 어지간하면 병이 안 생겨요. 심장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심장암은 없어요. 심장은 사실 크게 그래서 고장이 잘 안 나요. 병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심경색, 심정지 이것도 사실은 그 혈관이 막혀서 생긴 거지 장기 자체에 이상이 생기진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생명 활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심장이 그렇게 만들었고 이 뇌도 어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웬만해서 이 충격이 바로 안 오도록 이 뇌가 뼈가 엄청 단단하죠. 그래서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웬만해 갖고는 이 직접 뇌에 이 충격이 안 가요. 이 바깥에서 다 보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장이 쉬지 않고 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장을 사막에 비유할 수 있겠죠. 사막. 그리고 쉬지 않고 뛰니까 무시선 무처선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선을 하라는 것과 심장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뛰는 것과 묘하게 일치하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만들려고 이거 왼쪽에다가 이게 심장을 놓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을 그냥 우연히 찾아보면 제가 이렇게 알아차린 거에 불과하죠. 근데 무시선 무처선이 강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8조는 뭐냐? 자, 8조는 요 폐와 심장 밑에 이제 소장과 대장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엄청 대장 길죠. 그래서 소장, 대장은 좌우에 다 동시에 다 있죠. 그리고 심장도 좌우에 동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8조에 해당되는 것을 저는 이제 신분의성 진행사조 불신타명 나우가 이제 버려야 될 사연사조인데 이 8조에 해당되는 게 8조는 저는 어떤 기관이 아니고 호르몬이 8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죠? 호르몬 이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래서 뇌하수체 뇌에서 주로 이제 많이 그걸 호르몬을 만들고 또 갑상선에서도 만들고 부신 콩팥에서도 만들고 만드는 곳이 여러 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도파민.
또 뭐 있죠? 엔돌핀, 또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그 엔돌핀이란 말 많이 들었어요. 엔돌핀도 일시적으로 뭐를 할 때 그 일어나면은 그 성취감이 느꼈을 때 팍 솟는 게 엔돌핀인데, 그 엔돌핀을 옛날 이상구 박사가 엄청 강조했는데, 그 엔돌핀은 문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갖다 쓰는, 좀 미리 갖다가 가부르듯이 쓰는 것이라 그때는 엄청 이제 좋은데, 끝나고 나면 이제 이 허무해, 뭐랄까, 이 뒤 후유증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공연을 엄청나게 막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막 이제 박수 받고 막 뿌듯하고,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힘이 쭉 빠지고 허탈하죠. 그게 이제 일종의 막 이 무대에 서고 그럴 때 엔돌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엔돌핀이 끌어다 쓴 거기 때문에 좀 후유증이 남는 호르몬이라, 그 이후에 이시영 박사가 강조한 게 뭐냐면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엔돌핀처럼 막 급속히 떨어지지 않아요. 조금씩만 떨어져요. 조금씩만 떨어져서 잘 안 생기지만 이것은 대신 후유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요까지만 하고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로토닌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거, 일상수행요법, 일상수행을 그냥, 어떤 사람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 이거에 대해서 막 지루하고 힘들어요. 우울증 걸리면 특히 그러죠.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 반복되는 일이 거기서 이렇게 만족감을 느낄 때 세로토닌이 분비돼. 또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그런 그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행사조 신분의성처럼 우리가 취해야 될 그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호르몬은 다이돌핀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엔돌핀보다 뭐 150배 더 강력한 호르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관세음보살이 그 감로수 이렇게 들고 있죠. 그래서 중생의 병이, 약사열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병이 생기면 이 감로수를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감로수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호르몬이 그 감로수가 아닐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이 호르몬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비타민은 만들어낼 수 없지만 호르몬은 자기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호르몬이라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나 약사열애가 부었던 그 물이 호르몬이 액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바로 그 감로수가 호르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호르몬도 있고, 사실 호르몬은 균형이 중요하지만 또 버려야 할 안 좋은 호르몬은 우리가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뭐를 화를 내면은 그 침이 갈색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 침 모아가지고 쥐한테 주면 쥐가 죽어버린대요. 그 정도로 이 아드레날린이 생기면 독성이 있다는 거죠. 또 코르티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생겼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이 이 코르티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사연사조에 해당되겠죠. 또 배고픔을 느끼는 건 그레일린이라고 그럽니다. 그레일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좋은 호르몬, 이 화를 자꾸 내고 짜증을 내버릇하면 몸에 아드레날린이 자꾸 그냥 저절로 이렇게 분비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안 좋은 호르몬이 생기면 몸에 이게 사실은 화를 상대방한테 내는데, 사실은 그 화에 대한 그 과보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독약 성분이 생겨서 쥐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독한 것이니까, 화를 내면 결국 자기 손해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 훨씬 3학 8조 우리가 이거를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왼쪽에 해당되는 심장, 호르몬 8조, 그 다음에 이 무시선, 무처선. 이게 우리 몸의 좌측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오늘 것까지 아시고,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사은사요 신학문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는 장기가 뭐겠어요? 또 하나밖에 없는 게 왼쪽에는 심장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간장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은은 간장에 해당된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다음에 한번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